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은 말 그대로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뜻합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만들어지고 다시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 나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높거나 혹은 지나치게 낮아지면 몸은 곧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피곤하다거나 어지럽다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시니어 시기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보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40대, 50대를 지나 60대에 가까워질수록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세포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밥을 먹어도 예전보다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내려가는 속도는 더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피로감입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잠깐은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금세 나른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몰려오지요. 이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눈앞이 침침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발이 떨리기도 합니다. 몸은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지만 이미 혈당의 파도에 휩쓸려 버린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조금씩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눈의 작은 혈관이 상하면 시력이 흐려지고 콩팥이 상하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당만큼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뇨병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활력 있는 하루, 맑은 머리, 건강한 몸을 지켜주는 핵심 열쇠가 바로 혈당 관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의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림을 그리듯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빵이나 흰 쌀밥을 먹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변하고 그 포도당은 금세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혈당 수치가 쑥 올라가죠.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혈액 속에 포도당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은 높아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로 가는 길이지요.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해야 하는지, 또 왜 식사 시간과 간식 습관이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쉽게 흡수되는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결국 혈당 관리란 음식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친구나 가족 중 누군가가 당뇨로 고생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약을 챙겨 먹고 음식을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모습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대부분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면 혈당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관리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다. 당뇨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나와 내 가족 모두가 매일매일 지켜야 할 기본 건강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의 밥상은 달라지고 하루의 컨디션은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흰 쌀밥, 달콤한 빵, 국수, 떡,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이 탄수화물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쁜 탄수화물부터 살펴볼까요? 흰쌀, 흰빵, 라면, 떡, 케이크, 과자 같은 음식들은 빠르게 소화되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흔히 고혈당 지수 음식이라고 부르죠.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변합니다. 결국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배고파지고 또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대로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것일까요?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고구마, 옥수수, 그리고 채소와 과일 속의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오히려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몸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밥이라도 흰쌀밥보다는 현미 70%, 흰쌀 30% 정도로 섞어 먹는 것이 훨씬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 국수 한 그릇이 당기는 날이라면 밀가루,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콩국수 같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해보면 나쁜 탄수화물은 빠르게 배고픔을 부르는 음식, 좋은 탄수화물은 천천히 포만감을 유지해주는 음식입니다. 혈당 걱정 없는 하루를 위해서는 나쁜 탄수화물은 줄이고 좋은 탄수화물은 챙겨 먹는 것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라고 하면 탄수화물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단백질이야말로 신이어 건강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지켜주는 영양소일 뿐 아니라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에 더해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혈당 관리와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한 완성된 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우선 동물성 단백질로는 생선, 닭가슴살, 달걀, 저지방 우유 같은 식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름진 고기,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 많은 부위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부,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품은 소화가 잘 되고 혈당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끼 식사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한 공기를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한 모, 혹은 삶은 달걀 2개를 넣는 것, 이게 바로 혈당 관리 밥상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기름은 몸에 나쁘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오히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건강한 지방 식품은 무엇일까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참기름, 들기름,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당 조절은 물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지방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버터, 마가린, 튀김 음식, 가공 과자,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이런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치고 혈당 변동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름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름을 적당히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기름과 꼭 함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말 그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건강 선물입니다. 풍부한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상추 같은 잎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은 몸에 좋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많지만 당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에 좋은 과일로는 사과, 베리류, 자두, 귤이 있습니다. 반면 수박, 바나나, 망고처럼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조심해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는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을, 과일은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밥상 위에 채소 색깔이 곧 건강의 색깔이다라는 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원칙을 배웠으니 이제 실제 밥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시죠? 하루 식단 구성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아침은 현미밥 반 공기, 구운 연어 한 토막, 시금치 나물, 토마토 1개. 점심은 보리밥 반 공기,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사과 반쪽. 저녁은 고구마 작은 것 하나, 닭가슴살 샐러드, 올리브 오일 드레싱, 귤 1개. 이렇게 하루를 채우면 혈당도 안정적이고 몸도 가볍습니다. 또 중요한 원칙은 적게 여러 번입니다. 3끼를 과하게 먹는 것보다 4번이나 5번으로 나누어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혈당 변동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럼 혈당 걱정 없는 하루를 위한 간단 레시피도 소개할게요. 첫 번째 귀리죽, 귀리와 현미를 섞어 푹 끓여 아침으로 먹으면 든든하고 혈당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두부 스테이크, 으깬 두부에 채소를 넣고 구워내면 부담 없는 단백질 요리가 됩니다. 세 번째 병아리콩 샐러드, 삶은 병아리콩에 오이, 파프리카,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네 번째 연어구이, 소금 대신 레몬즙으로 간을 하면 혈압에도 좋습니다. 이런 요리들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외식과 간식을 완전히 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지혜만 있으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외식할 때는 밥은 반으로, 채소 반찬은 2배로라는 원칙을 세워보세요. 한식집에서는 잡곡밥을, 일식집에서는 회나 생선을, 양식집에서는 구운 생선이나 닭 요리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간식은 달콤한 빵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오이, 방울토마토를 선택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식단도 꾸준히 지키는 마음 없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실수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또한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 후 가볍게 15분 정도 걷기, 물 자주 마시기, 제때 잠자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 밥상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